안녕하세요. 남양주에 사업하고 있는 김규진입니다. 저는 건축사고요. 그다음에 부업으로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언택트 시대의 100세 플랜입니다. 언택트 이것도 이제 생소한 이제 단어가 나왔죠, 그죠? 여지껏도 저희가 접하지 않았던 그런 단어들이 요즘 많이 나오는데 언택트, 컨택트 말고 이제 접촉하지 않는 그런 세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식당이든 어디든 가급적이면 떨어져 있으라고 하는 그런 여태까지 듣지 못했던 그런 세대에 지금 저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 한 걸 그러니까 따져보면은 또 하나 이제 새로운 단어가 나왔죠. 팬데믹. 전 세계적인 질병에 대한 것 그런 상의했을 때 WHO에서 이제 발령을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단어들이 요즘 나와요. 팬데믹이라든지 뭐 언택트, 온택트 뭐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이런 팬데믹 현상,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거의 다 전체가 다 감염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한 1년쯤 된 것 같아요. 19년도 11월 17일 날 중국에서 처음 이제 발생이 됐는데 지금이 10월 달이니까 거의 1년이 다 돼가죠. 근데 이제 전체적인 누전 확진자는 4,200만 명 정도 되려고 해요. 그리고 사망자가 125만 명 정도 해서 거의 한 2.8% 정도가 사망하고 계세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럽은 점점 더 심해지고 미국은 더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돌아가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움츠러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요즘 와가지고 점점 더 걱정되는 상황이 있어요. 1차의 질병이 아니라 2차 팬데믹 경제 쇼크에 대한 얘기를 해요. 경제 쇼크가 그러니까 왜 오게 되냐면은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만나지도 못하면서 식당도 안 가게 되고 뭐 극장도 다 비게 되고 그러면서 전체적인 기업 정망도 뚝 떨어지고 있어요. 이 옆 건물에 제가 아시는 분이 가게를 하고 계시는데 식당을 하고 계시는데 한 달에 700만 원씩 그냥 나간대요. 지금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나갈 수도 없어. 그냥 두고 나갈 수도 없는 게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고 나가서 접어봤자 할 일이 또 없고 하니까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청년들은 바늘구멍인 취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 보면은 이것 때문에 더 막혔어요. 청년 실업이 팬데믹이 된 거예요. 청년 4명 중에 1명이 지금 백수로 당연스럽게 그냥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했어요. 여태까지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그런 노말 일상이란 것이 지금은 새로 바뀌었어요. 경제학자들은 벌써부터 뉴 노말이라고 해서 아예 다른 새로운 일상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적응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어떤 경제학자는 블랙스완이라고 그래요. 블랙스완이 무슨 뜻이냐면은 백조는 하얗잖아요. 근데 검은 백조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되고 있는 지금 현상을 빗대서 블랙스완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그레이 리노를 얘기해요. 회색 코끼리. 회색 코끼리는 덩치도 크고 하니까 다 잘 보이잖아요. 근데 그 코끼리 떼가 이렇게 몰려오는데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의 자기는 뭐 도망갈 수도 없고 오는 건 뻔히 예측은 가능한데 본인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그레이 리노 현상이라고 해요. 지금 우리가 보면은 지금 2월 달부터 5월 달까지 베이비 그러니까 4개월 동안에 26만 명이 베이비 부모 세대가 강제 은퇴를 당했어요. 4개월 동안 26만 명이라면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이게 점점 더 많아질 그런 상황인데 이게 나가도 빈곤으로 몰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그런 거예요. 저희가 1차 베이비붐, 저도 이제 1차 베이비붐 세대여서 지금 명퇴를 했는데 더 문제는 2차 베이비붐 세대가 곧 도래한다는 거예요. 68년부터 74년생들이 2차 베이비붐 세대로 저희하고 똑같은 그런 강제 은퇴, 명예퇴직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시기가 도래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블랙스완이나 이런 그레이 리노 같은 이런 특별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손쓸 새도 없이 그냥
그러니까 그 퇴직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거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55세에 퇴직하는 거는 뭐 일반적이지 않나 하는데 요즘은 100세 시대를 살아요. 이미 그 건강적인 체크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우리의 그 수명이 저희 지금도 뭐 80세, 90세가 되고 있는데 100세에 대한 쇼크를 얘기해요. 팬데믹, 뭐 그러니까 언택트, 그다음 100세 새로운 단어들이 막 이렇게 급작스럽게 몰려오는 요즘 그런 상황에서 그 우리가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되는지를 그 나침판에 어떤 그런 내비게이션이 없는 상황이에요.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32살에 건축사를 합격했어요. 좀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37살에 설계사무소를 개업을 하고 저희 아내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핑크빛 인생이 될 줄 알았었는데 건축사 5명 중에 1명이 월 200만 원도 못 벌어요. 그거는 본인이 그냥 딴 거 할 일이 없어서 그냥 그 사무실에 나가서 그냥 있다가 들어오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저희 그러니까 건축사뿐만 아니라 변호사나 뭐 회계사, 세무서들도 20%에서 10%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저는 5년 만에 파산을 했어요. 다시 이제 월급 생활자로 해서 삼성물산에 이제 아파트 쪽으로 그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그 돈을 많이 주는 대신에 굉장히 일은 이렇게 빡세게 해요. 아침 6시 출근해가지고 저녁 8시, 9시 퇴근이 일반적이고 토요일 날 근무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그게 한 12년 정도 했었는데 제가 사업하는 때보다는 이제 그 급여를 받으니까 안정화가 돼가지고 점점 거기에 물들어서 제가 나중에 어떻게 될 거야 하는 미래에 대한 준비를 못했어요. 55세 되니까 명예퇴직을 시키더라고요. 구조조정이 왕창 되면서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회사를 떠나는 상황이 돼서 거기에 구조조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수입이 제로가 되죠. 지금 상황에서 제가 번 기간을 따지면은 25년 정도를 벌었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이 45년이에요. 중산층의 그 은퇴 생활비가 한 310만 원 정도라고 전국적으로 서울은 400만 원이 넘는데요. 그리고 부모 자녀를 모두 부양하는 이제 그 세대가 되다 보니까 저희도 저희 어머니 모시고 아이들 지금 이제 큰애가 지금 대학교 가 있고 그리고 이제 늦둥이가 지금 이제 그 중학교 갈 건데 이 퇴직할 때쯤 되니까 그 저희 아들이 대학교를 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등록금으로 목돈이 나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돈이 여유가 없는 거를 그제서 깨닫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메이 미팅장을 한번 갔었는데 미팅을 하러 갔었는데 이 100세 플랜이라는 시트를 주면서 한번 적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메뉴에는 1년 단위로 하고 그다음에 10년 단위로 그리고 거기에 내 나이를 적어서 100세까지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저희 아내 그다음에 아들 딸 거기 맞춰가지고 그 나이를 적고 그리고 이제 본인 수입 뭐 이런 것들을 쭉 적으라고 하는데 벌써 저는 퇴사를 했기 때문에 0원이었어요. 근데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월 400만 원 이 금액으로 그 45년을 살라 그러면은 약 23억이 필요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주택 그 대출 받은 것도 있죠.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도 모시고 또 애들 그 취업하면 또 데리고 살아야 되고 그다음에 결혼 비용 이런 것들은 포함이 안 되는데도 23억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갑자기 이제 머리에 뭐 이렇게 망치 맞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그냥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냥 있는 돈 퇴직금 어떻게 해가지고 사는데 근데 이게 100세라는 요즘의 어떤 그런 시세 트렌드를 저희가 놓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에요. 요즘의 재무 전문가들은 지금 40대 50대가 자신이 95세까지 산다고 가정하고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고 이렇게 신문에 나오든지 인터넷에 나와요.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건너뛰어요. 내일이 아닌 양. 강제 은퇴를 당하고 나면은 걱정거리가 그러니까 4가지가 있대요.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크겠죠. 그죠? 64%나 되니까. 그리고 건강적으로 이제 그 나이가 들어서 점점 떨어질 테고 그다음에 본인이 회사 다니다가 아무것도 못 하게 되니까 이제 역할을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무이고가 되고 그다음에 친구들도 이제 못 만나고 이제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못 만나니까 인간관계가 점점 멀어지면서
고독해지는 혼자 사는 그런 고통이 따르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퇴직을 한 후에 미래가 불안하니까 이제 인생 이모작을 설계한다고 해가지고 막 이제 여러 가지 컨설팅들도 나오곤 있어요. 근데 다 보면 본인 전공하고 다른 그런 사업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자영업자들이 거리 나가면은 온통 건물, 제가 건축 설계하는데 뭐 건축 외관을 디자인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간판으로 다 그냥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이 정도로 그 밀집된 그런 자영업이 그러니까 형태로 돼 있고, 국민연금에서는 계속 연금을 믿으세요 하는데 제가 30년을 다녔는 국민연금을 넣었는데 10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나온다고 그렇게 나와요. 아까 월 400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100만 원이면은 이게 뭐 웃음이 나오는 그런 노후가 아니잖아요. 게다가 그 재정은 점점점 안 좋아져서 그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것들이 눈앞에 뻔히 보이니까 여기저기 막 투자를 하는데 그것도 잘 안 돼서 점점 뒤로 가고 금액도 줄어드는 이런 거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100세를 따지면은 지금 제 나이가 시계에서 반을 좀 넘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우려가 되는 그런 현실을 제가 접하게 됐어요. 게다가 우리 아이들을 한번 볼까요? 제가 TV에서 보던 건데 그 시프트라는 데서 그 김난도 교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밀레니얼은 미국 역사 처음으로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세대가 될 것이다. 밀레니얼 세대가 2000년대 이제 그 90년대에서 2000년대 그 세대인데 미국에서도 그 여지껏 뭐 계속 성장에 의해서 더 아빠보다는 잘 살고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미국에서 그렇지 못하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아빠처럼 살기는 싫은데 아빠처럼 되는 게 쉽지 않다 그래요. 저희 아들이 똑같은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저희 아들도 건축을 전공하고 있는데 아빠는 건축 사업까지 따면서 건축으로 그렇게 성공을 했는데 자기는 그렇게까지도 못할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해요. 걱정이죠. 그죠? 제 2세한테 뭐를 물려줄 것인가? 그냥 대학교 보내는 게 다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준비가 돼 있나요? 저희는 도전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먼저 도전을 했고 제가 삼성 다니는 동안에 그 언택트 기반의 요즘에 새로운 그 소비 변화가 발생했어요. 그 뭐냐면은 온라인으로 전환됐어요. 오프라인에서. 그다음에 그 집안 소비가 다양화됐어요. 밖에 나가서 막 하던 것들이 이제 집 안에서 하는 그런 그 일들이 생겼고, 동네 소비, 이렇게 멀리 가서 사는 게 아니라 동네에서 소비가 부상되는 그런 그 형태가 됐고, 건강, 위생 이런 소비가 이제 필수화가 된 거예요. 다들 건강에 엄청 챙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되면서 요즘에 비타민이든 아니면 뭐 친환경 세제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 많아지면서 거기에 그 편승하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저녁이고 밤이고 낮이고 시간이나 연령에 구애를 받지 않고 아무 때나 주문을 하고 택배로 받고 그런 그 방식의 변화가 생겼고, 시니어 중심의 디지털 경험이 확대돼요. 요즘은 그냥 나이 들었다고 나는 컴퓨터 못해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그러니까 부업이 아메이입니다. 아메이는 온라인 마케팅이에요. 요즘 거의 그 매출의 거의 다가 온라인으로 될 정도로 그렇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전 세계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 1위 판매 브랜드고, 가정용수기 세계 판매 1위, 공기청정기 세계 판매 1위, 탑5 스킨케어 브랜드, 그다음에 친환경 세제들. 옛날엔 방문 판매 해가지고 들고 싸고 다니면서 막 하던 그런 아메이에서 완전히 바뀌어서 지금은 실제적인 네트워크 마케팅사가 됐어요. 온라인, 그다음에 핸드폰으로 주문을 하고 택배로 받고, 그다음에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고 그 자료도 거기서 공유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된 거예요. 옛날하고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희 그룹도 지금 보면 저희 그 강의장도 아예 유튜브로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줌으로 전체 회의를 해요.
옛날처럼 뭐 강의장을 꼭 뭐 그 와가지고 거기서 갇혀가지고 가다가지고 뭐 한다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다 오픈돼가지고 다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는구나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그 온라인 회사가 됐어요. 아메이는 네트워크 마케팅하고 직접 판매, 그러니까 전 세계 1위입니다. 국내 1위 기업이고 그 다음에 그 연매출이 1조 1,300억 정도 이상 돼요. 그리고 61년 지속된 기업입니다. 삼성 그룹이 아예 처음에 이제 삼성 상해에서 큰 게 82년 정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현재도 72년. 그럼 61년 지속됐다는 기업은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기업하고 거의 같은 동급이에요. 신용도도 세계 최고 등급입니다. 무자본, 무경험 그리고 부업으로 기회를 제공해서 저도 이제 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암울했던 그 제 100세 플랜이 다시 바뀌었어요. 아메를 선택하면서 제가 명예퇴직을 했을 때, 명퇴를 당했을 때 사파이어였어요. 그리고 작년에 에메랄드 핀을 성취를 했고 저희가 올해 다이아몬드 핀을 도전을 합니다. 앞으로는 뭐 수석, 그 다음에 더블 다이아몬드, 트리플 다이아몬드 쭉 더 그 올라가는 일만 남아 있어요. 수입도 4천, 6천, 1억 5천. 제가 58세 올해 1억 5천 다이아몬드를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60대가 돼가지고는 4억. 이 정도면은 웬만한 저희 기업의 대기업의 그러니까 임원 이상의 어떤 그런 사장 밑에 있는 임원 정도의 그런 그 금액이에요. 이런 어떤 그런 그 포부가 생기니까 할 수 있다는 게 생기니까 제가 뭐 하고 싶었던 뭐 아테리에나 그다음에 드림하우스 뭐 제가 이제 고향은 제주도인데 제주도에도 하나 만들어 놓고 싶고 저는 미술 되게 좋아하니까 미술 뭐 미술관 여행하고 그다음에 전 세계 아들하고 건축 기행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그 포부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네 가지 그 고생에서 마트를 그러니까 일반 마트에서 아메이 마트로 바꾸면서 기회를 잡은 게 빙고 그 재정적인 문제는 자산이 생기면서 인쇄 수입이 생겼고 그다음에 건강에서는 저희가 그러니까 건강 제품과 친환경 제품을 그러니까 팔기 때문에 사업이 건강이 그 같이 되는 그런 사업이고 역할이 상실되는 거는 오히려 여기 와서 일이 더 많아졌어요. 다른 사람을 돕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인간관계에서 고독해지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스폰서와 파트너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이 아메이 사업이에요. 저는 그 저희 때만 이렇게 돈을 벌어서 그냥 그 다음 때 써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부자의 어떤 그런 DNA를 아들한테 전달하고 싶어요. 2세, 3세 그 밑에까지 그런 그 가문적인 어떤 그런 부를 전달하고 싶은 게 꿈이고 제가 건축사니까 제가 진짜 멋진 집을 하나 설계를 해서 여러 사람들 같이 어울리면서 그 살았으면 좋겠고 제가 이거는 작년에 두바이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그 미술을 좋아하는데 알프스를 넘는 그 나폴레옹 그 그림을 처음 봤어요. 엄청나게 그 감명이 깊었죠. 그리고 저희 삼성물산에서 지은 그 버즈 두바이도 부르즈 칼리파도 거기서 직접 보게 됐고 이런 어떤 그런 암에서 보내주는 여행을 통해서 그 저희 꿈들을 하나씩 이룰 수 있었어요. 이게 된다는 게 저희가 한 8년 전, 9년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사업 시작했을 때 그런 그러니까 치앙마이 여행을 태국을 같이 갔었는데 저희하고 저희 그 스폰서님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탑 스폰서님하고 그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렇게 세 집이 우리가 여행을 갔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된다는 증거가 뭐냐면 그 저희 상위 스폰서님은 그 EDC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셨고 저희 그 위에 바로 위에 그 스폰서님은 다이아몬드가 되셨고 저희는 지금 에메랄드입니다. 계속 놓치지만 않고 그냥 가면은 이 사업이 된다는 게 증명이 되는 그런 사진이에요. 요즘 뭐 파고다 공원이나 이런 탑골 공원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뭐 배식 기다리고 있는 그런 노인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냈다가는 저 모양으로 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업을 만나면서 제가 이제 저희 딸이 마마미아를 좋아하는데 그 영화에서 보면은 피어스 브로스넌이 은퇴하고도 그 이렇게 건축사로서 설계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보면서 되게 좋다고 그러고 저도 이제 굉장히 좋게 느끼는 어떤 그런 그 인물인데 이렇게 멋지게 늙으면서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닐 수 있는 그런 그 삶의 기회가 제공됐고 저희 아내랑 같이 늦어도 마음은 굉장히 젊은 동심의 마음으로 여행을 다니고 싶은 그런 그 상황이 됐어요. 저희가 그 100세 플랜에 대해서 그 언택트 그다음에 뭐 코로나 뭐그 블랙스완 이런 어려운 얘기들이 막 돌고 있지만은 그 안에서 저희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게 이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렇게 다시 그 미래를 한번 돌아보시고 그러니까 써서 한번 그 플랜을 작성을 해보시고 내가 필요한 게 뭔지 어떤 사업이 나한테 도움이 될 건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그 이 기회를 그러니까 가질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여기 있습니다. 강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